오전날 마이크는 치과 예약이 있었어요. 마이크가 치과 의사의 사무실에 갔을 때 방으로 통하는 2개의 문을 보았어요. 관리자가 자리를 비워서 마이크는 혼자 맞는 방을 찾아야 했어요. 오른쪽 문을 열고 왼쪽 방도 확인했어요. 진짜 치과 의사는 어디 있었죠? 진짜 치과 의사는 왼쪽 문 뒤에 있었어요. 보세요. 치과 의사가 의자 위에 서서 손에 치과용 기구를 들고 있어요. 의자에는 전문적으로 스케일링 받고 있는 청소년이 있고요. 하지만 오른쪽 뒤에는 치과 의사는 문신기계를 들고 있어요. 그 방에 있는 10대 소녀는 그를 의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제니퍼는 멋진 골동품들을 찾아 으스스하고 오래된 집을 탐험하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그녀는 피곤해서 아침에 싸운 점심을 서둘러 먹기로 결심하죠. 큰 테이블과 의자 3개가 있는 다이닝룸으로 가서 촛불을 켜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갑자기 그 방의 의자들 대부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니퍼는 어떤 의자에 앉아야 할까요? 제니퍼는 아주 조심성이 많아요. 그래서 가운데 의자에 앉았죠. 왼쪽에 있는 건 뾰족한 못이 튀어나와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 자리가 이미 차 있어요. 보세요. 유령이 앉아 있어요. 스튜어트는 마지막 요리 시험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항상 요리사가 되길 원했고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었죠. 교수님은 자신의 질문에 모두 대답한 사람이 우등상장과 상금 1,000만 원을 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 중 한 곳에서 부주방 지휘를 제안받을 거란 것이죠. 모든 학생이 19개의 질문에 답했고 교수님은 가장 복잡한 마지막 문제를 읽었어요. 소금을 아무리 넣어도 끓일 때 절대로 짜지 않는 건 뭘까요? 이틀 후 스튜어트는 파리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는 답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건 뭘까요? 껍질 안에 들어있는 달걀이에요. 물에 소금이 아무리 많아도 삶은 계란은 짜지 않을 거예요. 피오나는 남편에게 슈퍼마켓에서 살 쇼핑 목록을 남겨두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수수께끼에 빠져 있어서 목록도 수수께끼로 가득했죠. 피오나는 마크가 이걸 사길 바랬어요. 눈은 있지만 못 보는 것, 귀는 있지만 못 듣는 것, 그리고 가장 돈 많은 견과류. 피오나는 마크가 뭘 샀으면 했을까요? 피오나는 감자, 옥수수 그리고 캐슈넛이 필요했어요. 제니는 15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방에 갇혀 있어요. 그들은 머리나 몸을 돌리거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고도 방 전체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방에서 나오기 위해선 제니는 한 사람만 빼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오렌지를 놓아야 했어요. 결국 그걸 해냈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그녀는 한 사람 머리 위에 오렌지를 얹어두었어요. 악명 높은 나쁜 남자가 부유한 사업가 브라이언을 붙잡아 방에 가뒀어요. 내가 남긴 돈을 2배로 만들 때까진 널 내보내지 않을 거다. 그리고 범인은 500만 원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어요. 범인이 돌아왔을 때 브라이언은 돈을 2배로 늘려놨어요. 하지만 그는 방을 나가거나 누구와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한 걸까요? 돈을 거울 앞에 두었어요. 아침 일찍 애쉬튼은 대기업 주인인 자신의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친구는 괴로워하고 있었죠.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주 중요한 계약서가 사라졌거든요. 전날 저녁엔 책상 위에 있었는데 아침엔 어디에도 없었어요. 애쉬튼은 바로 사무실로 가서 직원들을 신문했어요. 곧 3명의 용의자를 잡을 수 있었어요. 벤은 전날 저녁 영화관에서 보냈다고 했어요. 메이스는 여자친구를 저녁 식사에 데리고 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시는 파티에 초대받았다고 했죠. 애쉬는 누가 거짓말하는지 금방 알아낼 수 있었어요. 벤이었어요. 표가 찍혀있지 않으니 실제로 영화를 보러 가지 않았던 거죠. 레스토랑이 문을 열기 직전에 누군가가 사무실에 있던 돈을 몽땅 훔쳐갔어요. 형사가 취조를 위해 도착했어요. 요리사는 열심히 일하느라 걸어다니거나 주변을 쳐다볼 시간도 없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경비원은 화장실에 있어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웨이터는 한 손님이 사무실로 향하는 걸 본 게 기억난다고 말했어요. 어찌된 일인지 그걸 무시하고 그 사람을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웨이터는 돈을 훔친 걸로 체포되었어요. 왜죠? 식당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어요. 손님이 있을 수 없죠. 블레이크는 패션 잡지에 취업 원서를 낸 작가예요. 하지만 상사는 변덕스러운 여자였죠. 블레이크는 면접을 잘 봤지만 그럼에도 그 여자는 블레이크가 너무 어리다고 고용하기 싫어했어요. 상사는 블레이크를 떨어뜨리기 위해 유리잔에 물을 붓고 블레이크에게 사과 주스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여기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물은 유리잔에 담아올 것, 하지만 주스와 섞이지 않을 것이었죠. 하지만 블레이크는 방법을 알아냈고 취직이 되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블레이크는 그냥 유리컵을 냉동실에 넣고 물이 얼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 다음 그 위에 주스를 부었죠. 델라는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파티에는 3사람을 초대했고 3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두 한 켤레, 화장품, 가방, 그리고 금으로 된 귀걸이였어요. 하지만 델라는 선물 중 하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떤 건지 그리고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있겠나요? 그녀는 금 귀걸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귀걸이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귀를 안 뚫었거든요. 뭐 이제는 귀 뚫을 걸 생각해 볼 거예요. 제이슨은 가족을 위해 피자를 만들었고 사바나는 구운 야채를 만들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이 중 누가 잘못하고 있나요? 제이슨이요. 오븐을 켜는 걸 잊었네요. 제임스는 아주 어려운 사건도 해결해낼 수 있는 유명한 형사였어요. 어느 날 제임스는 사건을 조사하다가 몇 가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 그는 우물에서 깨어났어요. 그 우물은 오래되고 깊었지만 다행히 물로 가득 차진 않았지만 꽤 먼지가 많았어요. 다른 한편으론 위로 나갈 방법이 없었죠. 갑자기 제임스는 우물 꼭대기에 있는 주요 용의자 얼굴을 봤어요. 날 잡을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지 못할걸? 이라며 남자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나서 형사는 머리 위로 흙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범인이 제임스를 산채로 묻으려고 해요. 하지만 1시간 후에 제임스는 이미 우물에서 나와 도망치고 있었어요.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형사는 우물로 떨어지는 흙을 털어내고 바닥에 다지기 시작했죠. 그는 밖으로 뛰어나와 도망칠 때까지 우물 위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제이는 늦게 집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꽤 피곤해서 결국 버스를 타기로 했어요. 자정이었지만 버스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은 나중에 이 사람들 중 몇몇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게 돼요. 누가 좀비인가요? 버스에 20명이 있는데 그중 2명이 좀비예요.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팔에 약간의 붕대를 감고 있고 창문 옆에 있는 여자는 계속 죽는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잭을 바보로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에게 500원 동전이나 1000원짜리 지폐를 줄 때마다 그는 항상 500원 동전을 선택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 그에게 가져가라고 주었지만 그는 절대로 지폐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잭은 왜 똑똑할까요? 잭은 사실 꽤 똑똑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아무 이유 없이 잭이 적은 돈을 받기로 동의하는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속임수를 해보려고 하겠죠. 저기 저 차 보이시죠? 10년 넘게 1000원짜리 지폐를 거부해왔는데 차를 살 만큼 돈을 모았어요. 여러분은 사진 갤러리에 있어요. 벽을 보고 나서 이 그림들 중 하나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라쿤, 라마, 축구공, 그리고 풍선이 보여요. 어느 것이 다른지 알 수 있나요? 7초 드릴게요. 라마 사진이에요. 나머지 그림 이름엔 알파벳 O가 2번씩 반복되지만 라마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라마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진짜로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을지도 몰라요. 그럼 재미없죠. 성냥이 3개 있어요. 성냥개비를 조각내지 않고 6을 만들 수 있나요? 누가 표준 6이어야만 한다고 했나요? 성냥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로마 숫자 3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두 성냥 밑을 서로 모아주면 로마 숫자로 6이 나올 거예요. 새 사무실에서의 첫 출근이에요. 몇몇 동료들은 별로 우호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그들은 또 이상하게 행동하고 절대 커피 휴식 시간을 갖지 않으며 적어도 하루에
12시간을 일해요. 안내데스크의 비서 로렌은 회사에서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커피에 중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봇을 고용하기도 한다고 말해줬어요. 또 로봇들이 때때로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말을 걸거나 인사조차 하지 말라고 말해줬어요. 누가 로봇인지 알기 쉬워요. 안나, 마이크 그리고 루시, 이 세 사람 중 누가 로봇인지 맞출 수 있나요? 마이크예요. 세 사람 중 유일하게 오른쪽에 스위치가 있네요.